판결문을 보게 되면 김용 이름보다 이재명이 더 많이 나와요. 이재명 대표가 한때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사법 리스크를 벗은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구속 리스크만 벗은 거지 사법 리스크는 이제 시작된 거거든요. 재판 리스크. 비명들이 구속영장 기각된 다음에 찍소리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또다시 이제 이재명 리더십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퍼즐이 있는데 그 이재명 퍼즐은 모양이 뚜렷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 퍼즐이 맞춰지는 겁니다. 이재명 재판에서도 아무리 당대표고 아무리 정치적 중요성이 있다 치더라도 법의 논리를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재명이 좀 코너에 몰린 상황이죠. 사람들이 회의가 이제 슬슬 일어나겠죠. 이재명 갖고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낙연이 활동을 개시한 겁니다. 최측근입니다. 김용 전 부원장 검찰이 아니라 재판부에서 징역 5년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그 판결문을 보게 되면 김용 이름보다 이재명이 더 많이 나와요. 와. 그 다음에 그 1억에 대해서 뇌물로 판단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돈은 이제 김용이 쓴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그 재선 자금으로 들어갔다. 성남시장 재선 자금. 그걸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성남시장 재선 비용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돈들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 이제 쓰였다. 그래서 그건 정치자금법이죠. 뇌물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자기가 받은 건 7천. 그러니까 사실은 1억이 넘어가면요 형이 10년으로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7천까지 했다는 1억 그 10년까지는 안 때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5년을 좀 때려버렸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한때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이른바 뭐 사법 리스크를 벗은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구속 리스크만 벗은 거지 사법 리스크는 이제 시작된 거거든요. 재판 리스크입니다. 이제 재판이 이제 계속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판결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김용 판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초에는 누가 나오냐면 김인섭 판결이 나와요. 예. 백현동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당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부담감을 안 느껴요. 정치적 부담감을 안 느낍니다. 바로 법대로 때려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보세요. 퍼즐이 있는데 뭐 그 이재명 퍼즐은 모양이 뚜렷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 퍼즐이 맞춰지는 겁니다. 땅 하면 다 맞춰지면 여기 뭐예요? 모양이 저절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일종의 달고나처럼 되는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재판에 굉장히 부담스러워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재판도 판결과 판결, 근데 재판부와 재판부 사이에 그게 있어야 돼. 논리적 정합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유죄 나왔는데 이걸 무죄로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유죄는 다 받을 거기 때문에 측근들이 줄줄이 다 받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연히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 이재명 재판에서도 당연히 이제 재판부도 그걸 아무리 그 뭐 당대표고 아무리 정치적 중요성이 있다 치더라도 아무리 이 사람이 다음 뭐 대선 후보로 유력한 주자다 하더라도 그 뭐 법원의 논리, 법의 논리를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그 사법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사태가 이제 벌어지는 거고 이번에도 보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은 자 돈을 준 게 누굽니까? 대장동 일당이거든요. 대장동 일당이 줬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정진상이 달라는 거예요. 경선 자금 필요하니까 20억을 달라 그랬단 말이죠. 20억을 달라 그랬는데 김만배가 눈치챈 거죠. 지금 여기다 돈 건네줬던 큰일 난다는 거 안 거예요. 그래서 김만배가 거절한 거죠. 그랬더니 정진상이 이 자식이 약 먹었나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428억 저수지에 묻어둔 돈인데 우리가 좀 인출하겠다, 꺼내 쓰겠다라고 했는데 김만배는 위험하다고 판단해가지고 안 주워버린 거예요. 그 덕에 이제 그 사건이 굉장히 힘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덕에 지금 이재명이 벗어날 수 있는 건데 그때만 20억 받았으면 그냥 바로지. 그러니까 김만배가 판단을 갖다 나름대로 잘 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돈이 당장 급하게 나올 데가 없으니까 다른 대장동 일당이 남욱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남욱이 대신 이걸 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돈을 준 게 누구냐? 이재명으로 인해 가지고 시혜를 받은 그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돈을 줬고 그럼 그 돈이 어디 쓰였느냐? 이재명의 재선 자금과 또 한 번 뭡니까? 대선 후보 경선 자금으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 분명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격 자체가 법원에서 판단하기를 뭐로 판단한 거냐면 이건 기본적으로 누구의 범죄다? 이재명의 범죄다라는 판단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문에 김용보다는 이재명이 더 많이 나와요. 그렇게 돼버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다음 재판은 물론 이것과는 관계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남욱이 줄 때는 뭐라고 줬냐면은 내가 이건 대신 대주겠다. 오케이. 대신 대주겠지만 그러면 다음에 뭐 안양에 있는 뭐 탄약공가 그거 옮기는 거라든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탄약공 옮긴 거라든지 이런 거 좀 봐달라. 이런 명목으로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이제 뇌물이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로서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걸 갖다 김용 말고 윗선
이재명이 알았느냐의 문제잖아요. 예. 너무 상식적으로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일 주목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법정에서 인정을 받으려면은 예. 그게 증언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김영이 과연 증언을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진상, 김용, 지금 김만배가 입을 딱 닫고 있기 때문에 못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못 올라가는 부분은 있지만 최소한 뇌물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보게 되면 결국 뭐예요? 자, 대장동 일당 거기다 대장동 사건의 성격을 갖다 법원에서 규정했습니다. 뭐라고 규정을 했냐면은 주민과 공공에게 돌아갈 이익을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넘겨준 사건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그냥 배임은 떨어지는 거죠. 예. 배임은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왜? 배임의 동기는 바로 뭐였느냐?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내가 재선 자금 거기서 받아 쓴 선거비용입니다. 거고 선거비용 받아 썼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재명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상관없이 일단 배임의 동기가 설명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딴 건 몰라도 일단 그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의 1차 판단이 나온 거예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뭐 단군 일의 공익 뭐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한 이재명 말.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은 어느 지자체장이나 다 하는 그냥 보통 평범한 사업이었다. 이 말이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예. 법원에서 그냥 성격 규정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성립되는 건 배임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 배임 혐의 주체는 바로 이재명이다. 이번 판결에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 이번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것 때문에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비명들이 그 구속영장 기각된 다음에 찍소리 못 하고 있었단 말이죠. 예. 그다음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찍소리 못 하고 있었는데 또 다시 이제 이재명 리더십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예.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김용 전 부원장의 선고에는 말씀하신 그 배임과 뇌물수수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교수님 방금 전에 그 말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도시개발의 고인이 된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도 모른다. 예. 근데 그거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 같이 골프도 치러 갔지만 그건 뭐 업무상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측근이라면 정진상 정도, 김용 정도는 측근이다. 김용이 이렇게 돈을 받아서 재선 선거 자금에 들어갔는데 정작 당사자가 모를 수 있습니까? 모를 수 없죠, 당연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지만 예. 법원에서는 뭐냐면은 그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뇌물 사건에 같은 경우에는 뭐 뇌물을 주는 걸 지들이 뭐 사진을 찍어 놓겠어요. 뭐 하겠어요. 은밀히 주고받기 때문에 뭘로 판단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정황들과 돈을 줬다는 사람들의 증언을 갖고 판단하는데 유동규 증언이 세세한 부분에서 흔들렸거든요. 그 세세한 부분에서 흔들렸단 말이죠. 그게 이제 이재명 쪽의 작전이었어요. 세세한 부분을 흔들어가지고 전체 증언의 신빙성을 갖다 탄핵하겠다. 예. 그랬는데 법원에서 판단을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세세한 부분에서 기억이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사건의 주요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계속 유지가 됐다. 예. 그다음에 구체적인 정황들, 예를 들어서 뭐 모기를 물렸다라는 등, 예. 그때 갔더니 뭐 창문에서 햇빛이 쬐고 있었다라는 등 네.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고. 코트 이야기. 그렇죠. 코트 이야기라든지. 또 그다음에 식당에서의 상황도 아주 구체적이었다는 그렇죠. 이야기가 그때 김용이 입고 있었던 그 코트 얘기, 예. 그 외투 얘기, 이것도 실제로 사진에서 확인이 되고. 식당의 뭐 메뉴 네. 이야기인가요? 또 하나는 예. 김용이 뭘 했냐면은 지금 알리바이를 조작하려고 했거든. 시켜가지고. 근데 알리바이 조작을 위증을 시킨 그 사람이 이미 자백을 해버린 거예요. 자백을 해버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법원에서 볼 땐 얘가 거짓말하네. 그러니까 유동규 말이 맞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황 증거가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데 톨게이트 타고 지나간 김용이 찍은 그 톨게이트 기록이 다 남잖아요. 이런 걸 예. 딱 보니까 김용이 사무실에 있었어. 돈 받았다는 그 사무실에 있었고 거기서 또 파일을 또 다운로드 받았네 이 사람이. 그 파일 다운로드 받은 기록이 다 있으니까 그 자리에 딴 데서 누구랑 뭐 자기가 위증시킨 그 사람하고 업무 협약을 하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네. 실제로 거기 있었다는 게 드러난 거고 그 밖에도 준 사람들이 예컨대 나무기랑 뭐 그 회계사 있잖아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인정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뇌물 사건이기 때문에 예. 증인이거든요. 근데 그 유력한 증인이 바로 마음을 바꾼 유동규란 말이죠. 그다음에 유동규가 왜 마음을 바꿨나? 저기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변호사라고 붙였는데 자기 변호해 주는 게 아니라 와서 염탐만 하더라. 그래서 예. 빡쳤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이번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유동규가 진술을 처음에 거부하다가 다시 술술 진술하게 된 이유. 그 판결문에 나오거든요. 거기 이제 뭐라고 해야 하냐.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변호하러 온 게 아니라 이재명을 변호하러 온 거고 나를 오히려 이용해 자기를 먹다. 감시했다. 그렇죠. 감시했다. 여기 빡쳐가지고 진술이 변경돼서 진실을 말하게 된 거다. 네. 그것뿐까지 판결이 실려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판결은 문제는 유동규가 진술이 이제 이번 재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있잖아요. 예. 증언들이. 그러면서 유동규의 증언이라는 게 이제 탄핵하려고 했는데 유동규만 바보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근데 예. 그게 이제 법원에서 그걸 갖다 신빙성을 인정해 주는 바람에 지금 이재명이 좀 코너에 몰린 상황이죠. 교수님 여기서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 그래도 변호를 받겠지. 그래도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하고 좀 마음을 추스려 가던 이 사람입니다. 김용이 5년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이화영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화영도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 사람도 이제 봤는데 요번에 예. 김용 같은 경우가 누굴 봤냐면 요번에 유동규를 봤거든요. 근데 유동규는 무죄가 났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정민용도 무죄입니다. 그게 굉장히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다. 했는데 지금 검찰이 수수자로 뇌물 수수자로 기소를 했거든요. 예. 수수자로 기소를 했는데 수수자로 했을 경우에는 그 처벌이 힘든 거예요. 처벌 힘들고 오히려 그 법원에서 공여자로 한번 해보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것도 웃기잖아요. 남욱이 공여자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아마 이번에 판결을 받고 남욱 그 유동규도 아마 이제 바꿔서 아마 기소를 해야 될 거예요. 예. 그런데 그 판단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많은 형을 받지 않을 겁니다. 남욱이 얼마 받았어요? 8개월 받았잖아요. 예. 8개월 받았고 얘는 5년이란 말이에요. 안 됐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애들 다 얘는 자백을 했기 때문에 예. 자백을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이제 뭐냐면 김용이 이제 진술을 바꿀 것인가 말 건가. 요게 뇌물죄가 딱 만약에 떨어져 가지고 이게 만약에 10년 이상 형이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러면 예. 이제 김용도 이 모든 죄를 내가 다 뒤집어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사실은 불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흔히 또 그런 말도 해요. 다음 총선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진다면 예. 김용의 심경이 또 바뀔 수도 있다. 또 이재명이 아웃된다면 김용의 그러니까요. 심경이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다 그거 얘기를 하고 사실 이재명이 다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자기는 단순 전달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죄가 가벼워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자, 이 지금 상황에서는 이화영도 마음이 흔들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화영도 이미 흔들렸죠. 흔들렸는데 억지로 막아놓은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화영도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모든 죄를 자기가 뒤집었을 건가? 아니면은 진실을 말하고 자기가 잘못한 만큼만 벌을 받을 것인가? 예. 그동안 교수님, 우리가 이 저널 시사 끝장에서 이야기할 때도 이분의 뭐 좀 행보가 미적거린다. 바로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그동안에 좀 뜨듬이지근했는데 예. 최근에 방송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인터뷰를 계속합니다. 활동이 이제 개시된 거죠. 이제. 그리고 결정적인 표현이 이젠 더 못 참겠습니다. 예. 이건 민주당이 아닙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 지금 개딸 그리고 민주당의 핵심 당원들이 이낙연 쫓아내라, 탈당시켜라. 그랬더니 이전 같으면 좀 움츠러들었었는데 몰아내면 나가야죠, 받아들여야죠. 결별을 이제 선언하고 이재명 직격, 저격, 정조준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예. 하나는 진짜 민주당의 원로들이잖아요. 이낙연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그 전에 뭐 정세균, 예, 김부겸. 김부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정권에서 민주당 정권에 승리까지 했던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볼 때는 이게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거든. 이게 완전히 무슨 그러니까 전대협도 아니고 그 한총련 경기 동부연합 비슷한 이런 식의 이상한 운동권 집단 같은 걸로 전락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전체주의 정당처럼 돼버린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제 우려를 표명하는 측면이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경쟁자잖아요. 민주당 내에서는 결국은 이재명과 이낙연이라고 했을 때 이제 움직일 때가 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번에 김용의 판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김용의 딱 판결이 나오니까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강성들은 안 흔들리겠지만 그 중간층 애들이 있거든요. 예. 이거 이재명 이거 카드 이게 어차피 대선 후보 카드로 못 쓰는 거 아니야? 대선 카드로 못 쓰는 거 아니야? 예. 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선
바로 맞아가지고 유력하게 내밀었던 갖고 있었던 그 카드가 그냥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대선이 허망하게 날아가거든. 그럼 사람들이 이래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당장은 총선도 그렇고 이게 계속 나올 텐데 계속 재판 걸리고 수사는 계속되고 있고 이런 사법 리스크가 있어서 뭔 얘기를 한들 계속 사법 리스크에 먹히는 상황 속에서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의문이 나오는 거고 좀 있으면 또 이제 김인섭 재판 결과도 나온단 말이에요. 예. 거기도 이제 뭐 그 어떤 특정한 그 사건들, 그 김인섭이 연루됐던 이런 사건을 봐봐 백현동이라든지 뭐 성남시와 관련 그 김인섭이 그거였잖아요. 왜 그 브로커였잖아요. 브로커 그 허가방이라고 불렸던 사람이니까 그 허가권자가 누구였습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었거든요. 예. 그다음에 김인섭은 뭡니까? 이재명을 갖다가 그 뒷바라지 해줬던 그 사람이고,라고 한다면 거기서 또 그 여러 가지 사건 성남시에 있었던 뭐 대장동부터 뭐 백현동부터 이 모든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또 나올 거라는 거죠. 그것도 이재명한테 유리하게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게 나오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회의가 이제 슬슬 일어나겠죠. 이재명 갖고 되겠느냐.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이낙연이 활동을 개시한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이제 카드를 던진 거예요. 뭐 여차하면 우리 나갈 수도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핵심 위기인 정치 양극화를 저지하기 위한 제3세력 결집 취지에 공감한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사실은 민주당의 원에 있는 비명계들이 지금 뭉쳐가지고 신당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 힘을 딱 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언제든지 우리가 탈 수 있는 노아의 방주가 되라. 이렇게 딱 선언을 한 거고 그다음에 그럼 신당에 참여할 거냐라고 했을 때 나의 기다림은 이제 바닥이 다 다른 것 같다. 민주당이 변하기를 기대했는데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고 이렇게까지